네, 새해가 밝기 전에 이제 트럼프가 재림을 하면서 가장 핫했던 주식은 단연 테슬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한 보름 정도 동안은 고점 대비 한 20% 가까운 또 조정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트레이딩의 이제 마무리 수준인지 아니면 이제 단기 급등에 대한 그냥 차익 실현이고 계속 이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그 처음 오신 그 이충원 대표님에게 테슬라 주가에 대한 대략적인 전망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참 어렵죠. 주가 전망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렇죠. 오늘 제가 말씀 소신껏 드리는 거는 비판보다는 네. 좀 균형감 있는 식견을 위해서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네. 사실 지난 11월 5일 그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이제 테슬라가 거의 뭐 네, 폭발적으로 30% 뭐 넘게 상승을 올랐죠. 했죠. 저는 그 이후 또는 그 전부 작년부터 이따가도 기회 되면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테슬라의 펀더멘털이라고 하면 보통 뭐 ROE가 얼마나 높은지, 네. EPS 성장률이 얼마나 높게 네. 부과가 되는지 뭐 등등 아니겠습니까? 전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5일 이후부터 트럼프에 사실 올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M7이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원금을 낸 바이 차트, 그러니까 파이 차트가 쭉 있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M7 기업들이 그 트럼프한테 후원금을 낸 비중이 거의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5% 정도를 다 해리스 진영이 해리스한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완전 100%를 트럼프에 후원한 게 테슬라죠. 뭐 돈만 후원한 게 아니라 거의 그럼요. 사원을 건 그러니까 올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펀더멘털 개선에 의한 또는 앞으로 기대감은 뭐 이따가 말씀을 다시 논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올랐던 것은 정치적인 배팅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추후에 조금의 더 조정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트럼프 트레이딩이 이제 상승 요인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실제 취임하고 나서 조정을 좀 할 게 있다면 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을 그때 보일 것 이제 같다. 또 다른 뭐 펀더멘털 수치라든가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움직이겠죠. 예. 그러면 근데 말씀하신 대로 펀더멘탈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ESS라든지 이제 그 예전에는 자동차 기업으로만 보다가 이제는 뭐 AI 쪽으로 보는 그런 흐름이 돼서 리레이팅 된다는 주장도 많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물리적 AI라고 보통 우리가 그리 진화를 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테슬라만큼 적합한 기업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자율주행은 거기밖에 옵티머스 없죠. 로봇, 자율주행, 뭐 드론 정도 빠져 있는 거고요. 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 20세기 후반은 뭐 AI 시대라는 걸 갖다가 특히 범용 AI 시대라는 걸 갖다가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테슬라의 어떤 위치들을 고려할 때 그 FSD 분야라든지 옵티머스 로봇 분야라든지 사실 그거는 뭐 글로벌 기업 중에서 거의 선두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 자체는 그에 따라서 어떤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그게 뭐 사실 이제 올해부터는 사실 서서히 현실화되는 단계니까 어느 정도 리레이팅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최근에는 또 그 하드웨어보다는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팔란티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최근 그 인도량이 좀 줄었다 해가지고 그날 한 뭐 꽤 빠졌다가 다음 날은 또 그만큼 다시 올라 버렸어요. 이거 보면 시장도 사실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 그대로다라는 대표님 말씀도 일부 조정이 되고 이제 그건 그거고 이제 더 이상 자동차 기업 아니야 하는 분들이 하루에도 이렇게 치고받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자율주행 뭐 로보택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좀 더 구체적인 흐름은 이제 예전에 안 될 거라고 했다가 이제 좀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스텝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아니면 로보택시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저는 좀 여전히 좀 밸런스 있게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자율주행의 어떤 레벨을 0단계에서 5단계까지 보통 구분을 하죠. 그렇죠. 뭐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뭐 0단계는 비자동화, 뭐 예를 들면 2단계가 조향이나 가속, 감속 모두 이제 인공지능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3단계가 사실은 아주 쉽게 표현드리면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는 단계이긴 하지만 돌발 상황에는 사람이 조작을 해야 된다. 이게 3단계란 말이에요. 네. 실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FSD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4단계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완전 자율주행이나 승객이 조작이 전혀 없이 가능한. 근데 아직은 그런 단계일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테슬라에서 많이 기대했던 것은 지난 10월달에 이제 FSD 그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나올 그럴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다음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팩트가 있느냐를 조금 더, 물론 저희도 ETF 투자는 하우스이긴 하지만 그 안에 아주 높은 비중으로 테슬라를 갖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죠. 예. 말 그대로 이제 풀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택시를 탄 것처럼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 주셨는데 그 사실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으면 이제 사실상 세상에 100%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인간이 운전을 해도 뭐 졸음 운전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자율주행도 그거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 커버할 정도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 이거는 사실 이제 기술의 문제에서 이제 사실은 허가나 이런 그 정책의 문제로 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한테 좀 올인한 거 아닌가 하는 걸 직관적으로 느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화답을 할까요? 아무래도 규제 완화는 뭐 분명하겠죠. 사실 어느 정도까지 이미 할까요? 뭐 한 11가지, 12개지 네. 뭐 행정명령이든지 아니면 그 취임하는 날 당장 발표할 것들을 갖다가 대충 제가 봤어요. 네. 거기에는 뭐 규제 완화, 자율주행 부분에서의 규제 완화도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테슬라 FSD 같은 경우가 배포가 된 거는 사실 그 전에 오토파일럿은 빠이고요. 사실 20년도부터잖아요. 네. 그 21년도에 이제 구독 서비스를 사실은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버전 13, 그 다음에 13.2가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뭐 근데 영상도 많이 이제, 올라오고. 그걸 갖다가 좀 희망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비활성화 비율이 1000배 정도가 지난 1년 반 동안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활성화라는 거는 FSD로 가다가 이게 FSD가 아니라 운전자가 개입해라는 신호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게 지난 1년 반 동안 테슬라의 FSD에서 1000배 정도가 감소했다. 많이 줄었다. 예, 막 그러니까 그만큼 대폭적으로 비활성화 비율이 대폭 줄었다는 얘기는 FSD가 그만큼 정교화됐다는 얘기가 될 수는 있겠죠. 네. 또 이제 사실 뭐 테슬라의 그 FSD 기술은 웨이모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AI를 통한 어떤 그 인간의 어떤 행태를 갖다 학습을 해가지고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이제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은 사실은 뭐 FSD만 놓고 보면 이제 4년 지난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오토파일럿은 만약에 뺀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뭐 올해부터는 그 테슬라 쪽에서는 뭐 일론 머스크 쪽에서는 이제 자신을 하고 있는 거지만은 사실 그 양반이 뭐 자신의 어떤 일정 그 어떤 뭐 개발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옮긴 건 뭐 사실 뭐 한두 번은 사실은 아니기 네, 뭐 때문에 하긴 다 하는데 제때 그럼에도 한 적은 불구하고 없죠.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이제 규제 완화가 되면은 네. 사실은 뭐 이 FSD의 어떤 현실에서의 어떤 적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큰 탄력을 받을 수는 있겠죠. 네. 사실 뭐 그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약간만 완화가 되면 이제 상용화가 눈앞에 왔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만 해도 이제 그냥 독일에서 처음으로 2점 몇 세대 할 때 그 차를 몰고 있는데 그 반자동 주행을 켜면은 15초마다 핸들을 잡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땡땡거리거든요. 이게 그냥 운전보다 더 힘들거든요, 사실은. 아니 근데 이제 요번에 CES에 간 친구들이 한번 FSD를 갖다 실험을 해봤는데 진짜 이거는 뭐 엄청난 변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론 거기에는 뭐 약간의 과장은 있겠죠. 그렇지만 과거보다 한 많이 영상만 좀 봐도 줄어든 것 같아요. 과거 2, 3년 전 영상하고 확연하게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그게 승인이 안 돼 있으니까 제대로 느끼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러면은 일단 그 자율주행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럼 그 전에 팬더멘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자동차는 자동차잖아요. 전기차라도. 그러면 이제 차가 잘 팔려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판매량으로 보면 뭐 중국의 BYD도 뭐 만만치 않은 중국 안에서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숫자로 보면 테슬라보다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BYD는 뭐 캐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테슬라하고 BYD를 놓고 비교를 하신다면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지금 차트 한 번만 잠깐 보여주시면 네.
그러니까 2017년부터 네. 2024년까지 네. 중국 그 EV, 그러니까 일렉트릭 비클이잖아요. 네. 수출량이 차트 한번 연평균 띄워주시면 5만 좋을 것 6천 대 같습니다. 정도, 네. 5만 6천 대 정도 평균 네.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BYD가 작년 한 해 연간 판매량이 17만 6천 대, 그러니까 18만 대 정도 판매를 했어요. 네. 그 중에 연평균 한 5만 대 수출했다고 하면 네. 3분의 1 정도가 안 되는 물량을 수출을 했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테슬라와 BYD의 경쟁 구도 이걸 이제 논해 보자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테슬라는 전 세계 수출량이 네. 그러니까 어떤 기반이 확보돼 있는 회사. 네. 근데 BYD 같은 경우는 그 앵커님께서 방금 네, 언급해 주신 대로 중국 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다는 친정에서만 얘기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테슬라한테 얼마나 악영향이 크게 있을까.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딴 얘기긴 하지만 뭐 중국은 아직 우리가 투자를 아주 뭐 장기적으로 맘 놓고 할 만한 그런 국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사실. 참고로 저는 IT 전문가도 아니고 네. 전기차 전문가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크게 펀더멘털만 분석을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식 갖고만 얘기를 해보면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읽는 또는 참고하는 그런 소스를 통해서 보면 중국 내의 전기차가 지금 전기차 무덤이 될 정도로 이 뭐 그 수리도 안 되고 리콜했는데 뭐 팔로우업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거기도 기업들이 많이 엎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동안에 정부 지원금 때문에 네. 우죽순으로 생겼다가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 내에서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됐고 BYD가 몇 천만 대를 팔고 저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글로벌 투자를 하는데 네. 그런 변수가 될지 조금 부정적입니다. 네. 아까도 잠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BYD의 판매 어떤 뭐 상승세하고 테슬라를 논할 때는 좀 별개 문제라고 봐요 저는. 네. 네. 그 정도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율주행만 빼놓고 전기차로만 놓고 보면 뭐 BYD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러겠죠. 예, 뭐 예. 또 중국 차들이 제가 중국을 최근에 한 3번 정도 갔다 왔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길거리에 그렇게 많이 팔아요. 쇼핑몰만 들어가면 전기차를 그냥 다 전시해 놓고 앉아보라고 하고.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인데 앉으면 무슨 디자인이고 밖에서는 무슨 디자인이고 좋은 것만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모아놨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던데 굉장히 옵션 같은 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그러면 중국 시장만 팔린다고 해도 중국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그냥 중국 안에서만 팔리는 거야 이렇게 보기엔 좀 약하지 않을까요? 뭐 BYD 투자 관점에서 네. 보면 의미가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지금 BYD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평론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대표님 의견하고 거의 뭐 예. 그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사실 뭐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라는 거는 글로벌 시장 전체를 갖다가 타겟으로 하는 거고요. 네. BYD가 뭐 글로벌한 회사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욕심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그 싼 가격이 아니면은 그게 이제 사실은 유럽에서의 관세가 올라가면서 그 올라간 시점부터 해서 그 중국 전기차의 유럽 그 수출 물량이 대폭 줄었다는 것만도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우수한 측면들이 있겠죠. 사실은 뭐 이게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지만 그 작업이라는 거는 뭐 거의 노가다라는 줄 알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 사람 수에 비례해서 그 품질은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단 장점이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아직도 그 하드웨어 측면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측면들 가령 뭐 배터리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점이 사실 있는 거는 확실한 거니까요. 네. 그렇지만 테슬라의 뭐 품질에 대해서는 글로벌하게 입증이 된 거고 뭐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점유량이라든지 판매량 자체가 그 BYD에 밀렸다는 거는 사실 테슬라가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부분에서는 사실. 왜 그러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수의 차종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 차종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원가 절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막 수도 없이 새로운 차들을 뭐 내잖아요. 그냥 장난감처럼 뽑아내죠. 근데 뭐 우리가 그 자동차를 살 때는 사실 새 차 좋아하잖아요. 신차 좋아하잖아요. 당연하죠. 이거 5년 전에 나온 차랑 이거 뭐 한 3년 전에 나온 차랑 지금이랑 별로 차이가 네, 없어. 저도 지금 테슬라 아쉬운 게 그거. 네, 그래서 사실 북미 지역에서 점유율 자체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전기차 부분에서 기존 완성차 업체들 아니면은 중국의 신흥 그 자동차 업체들과의 어떤 그 한계, 그러니까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일종의 어떤 한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사실은 중국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50%가 정도가 깨졌으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네. 그게 일종의 좀 한계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 이제 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줄 알고 있어요. 모델 3라든지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 네. 그다음에 저가 모델인 모델 2.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사람들한테 그 소구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신선하게 디자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나올 것이냐. 네. 여기에 이제 그 테슬라의 향후 전기차 부분에서의 어떤 성과가 결정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그 사실 뭐 모델 3는 벌써 몇 년이 지났고 모델 Y도 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차를 뽑았는데 신차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없잖아 있는 게 좀 사실인데요. 그게 또 그런 마인드가 아재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똑같으니까 껍데기만 바꾸는 게 옛날 차의 마인드고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되면서 차가 바뀌는데 껍데기만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마인드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하거든요. 그래도 조금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 GM이 처음으로 몇 년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 차를 만들면 포드는 계속 만들다가 몇 년에 조금씩 바꿔가지고 차를 바꾸는 그런 걸 했는데 테슬라도 못할 건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올해 뭐 페이스리프트를 모델 3, 모델 Y 한다고 해요. 네, 뭐 이번에 그다음에 이제 모델 돌아다니더라고요. 2가 나오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그게 이제 다른 완성체 업체들 기존에 뭐 수십 년, 뭐 100년 이상 된 완성체 업체들의 어떤 차종하고는 사실은 그 테슬라의 생산 방식 때문에 네.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테슬라는 차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그렇죠. 주는 예, 그런 예, 경험으로 예, 바꾸려고 예. 한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현재 약간 애매해서 전체적으로는 좀 줄었다. 그리고 근데 이제 BYD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판매가 느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사실 전기차 살 때 고민 안 할 수 없는 게 또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폐지하는 거에 대해 물론 전제는 달았습니다. 모두를 다 폐지하면 그래도 절대값이 올라가면 그래도 판매하는데 조금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요, 대표님? 아무래도 당연히 가격 부담은 네. 있겠죠. 방금 평론가님 말씀 중에 네. 두 가지를 제가 조금 부연을 좀 네.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그 차트를 한번 그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전 세계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네.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말 기준으로 19.2%예요. 네. 2년 전에 16%였다가 지금 19.2%입니다. 그런데 저희 하우스는 이제 뭐 지오폴리틱스라든가 뭐 정치, 뭐 트럼프 영향 이런 것들을 주로 매크로 영향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투영을 하는 하우스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재작년 가을에 네. 미국 여자분 상원 의원이셨는데 그분이 청문회에선가 인터뷰에선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워렌 상원은 아니요. 제가 예, 솔직히 저도 지금 그분이 분명히 뭐라고 멘트를 하셨냐면 앞으로 전기차 산업의 성장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네. 멘트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다음 지금 제가 펴는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죠. 내연차의 부속품이 한 2만 6천 개, 3만 개 된다고 그러거든요. 전기차의 부속품이 한 1만 6천 개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 미국 시장에서만 보면 고용 창출 효과가 네. 내연차 시장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지금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이렉트 임플로이먼트, 인다이렉트 임플로이먼트 효과를 다 합쳐 보면 그건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근데 전기차 시장이 여기서 더 큰 마켓쉐어를 가져가게 되면 뭐 GM을 포함해서 내연차 시장의 마켓쉐어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갖가지 파급했던 이 고용 창출 효과가 상당히 큰 충격이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 창출 효과가 많이 준다, 실업률이 창궐한다, 뭐 이런 부정적인 파급 효과 이게 그 어느 정도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정도면 괜찮지만 이렇게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 시장에서 50%만 마켓쉐어를 뺏긴다고 하면 거의 1,00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돌파맨을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재작년, 작년부터 테슬라를 논외로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정치적인 생각을 이유가 하고 있을 수 있죠. 있다. 네, 이제 그런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미국의 선거가 7개 경합주만 이기면 그냥 다 대통령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것도 사실 러스트벨트가 출연해서 그렇게 당연하죠. 된 건데 러스트벨트가 괜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전기차는 아니지만 일본 차한테 일자리를 뺏기면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일본이 아니라 이제 중국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기차 때문에 고용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네, 지금 단계는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만 봐도 뭐 꽤 높을 겁니다.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한 10% 예를 들면 10% 정도였던 미국 내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비중이 10%였던 게 한 30%가 된다. 이러면 내연차의 어떤 파급 효과
그동안에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트럼프 자체도 그 보조금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든가 네. 이런 스탠스는 아주 당연한 귀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제가 네.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특이하게 일론 머스크가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인데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측근이고 트럼프 당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가 갖고 있는 전체 이 정책적인 스탠스나 방향을 거스리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물론 도와주는 입장에서. 일론 머스크 네. 입장에서는 아쉽긴 하겠지만 그걸 또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래도 우린 경쟁력이 있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뭐 그런 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사실 그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커가지고 국가들이 어떻게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기간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론가님께서는 그 전기차가 현재 그 고용 질서나 이런 거에 대한 충격에서 오는 정치적인 견제 이런 게 충분히 그 산업을 좀 느리게 할 정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의견에는 동의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AI의 어떤 그 진화, 개발 네. 자체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다 막아야 되겠죠. 네. 만약에 미국이 어떤 패권을 잃는다고 작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 네. 왜 우리가 전기차의 당위성을 얘기하게 되면 그게 물리적 AI로 나가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내연 기관차로나 FSD를 거기다 장착을 해서 그걸 물리적 AI를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적용을 시키겠어요? 파워트레인으로 기존에 뭐 엔진에서 변속기를 통해 가지고 차를 제어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사실은 전기전자적 제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존에 폭스바겐이라든지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패퇴하고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토요타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혼다, 닛산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그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 가령 뭐 고용의 문제, 유럽도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섰다가 지금 다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에 산업의 주도권 자체를 갖다가 다른 나라한테 다 뺏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여기서 주춤한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 날개를 달고서 전기차 산업, 전기차 침투율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당할 거예요? 그 나라들은 자율주행이라든지 FSD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거의 뭐 정부의 지원하에서 확 달려나가는 건데 지금도 그 전기차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중국 정부의 엄청난 보조금을 등에 업고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장악하고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거기서 테슬라의 점유율부터 시작을 해서 기존의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의 완성차 업체,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이 점유율이 전부 다 중국에서 패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엄청 현대기아차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거기는 이미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산업의 패권, 일자리 때문에 산업의 패권을 갖다가 그리고 일자리를 갖다가 얼마가 잃어버릴까 하냐는 거는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지금으로서는 추론이에요.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99%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의 발달 아니면 전기차 산업의 어떤 육성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 미국 내에서 그 새로 생긴 일자리도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현대기아차의 조지아 메타플랜트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 3사 다 가 있는 거 거기에 고용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몇 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일자리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당성 자체를 막고 산업의 어떤 진보를 막는다? 글쎄요. 이게 지금 그게 지금 마가 진영이라든지 트럼프 진영 일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정치라는 게 물론 산업의 흐름 자체를 일시적으로 주춤주춤거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업들은 그게 당연히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왜 거기에 돈이 걸려 있는 거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일자리 생각하겠습니까? 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 기업의 돈이 이익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해야죠. 기업 이익을 생각하면서 그리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정치적인 어떤 힘들이 의도적으로 막고 글쎄요, 저는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두 분 말씀이 다 저는 그 동의가 가능한데 어쨌든 기술 패권 입장에서라도 가야 되는데 문제 너무 빨리 가면 거기서 나오는 마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정치적으로 뭔가 혼란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좀 벌 수는 있지 제가 않겠습니까? 정치인이라면 다독다독은 거리겠어요. 트럼프처럼. 야, 우리 이거 약간 슬슬 갈 거야. 그렇지만 뒤로는 사실은 그걸 갖다가 오히려 더 지원하는 게 그게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어떤 사명을 띠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저는 당연히 그런 행보를 보여야 될 거라고 실제 생각하는데. 뭐 트럼프도 AI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람이고 그러면 지금 전기차를 막을 수는 없지만 부스팅하고 있는 이런 보조금은 좀 빼주면 그래도 좀 적당히 지금은
그 전기차를 부양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부양 안 해도 가야 될 거는 다 확실히 됐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경쟁을 하고 있으니 굳이 뭐 나라 돈까지 들여가지고 뭐 보조금 줄 필요가 있겠냐. 뭐 이거를 근데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라도 전기차 가격이 좀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연차가 좀 약간이라도 숨통을 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라도 그런 기회를 찾아보는 거는 그 투자 아이디어로서 단기적으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큰 뭐 주가 상승으로서의 폭발력은 없다고 보고 방금 평론가님 네. 말씀 중에 이제 뭐 균형 있는 시각을 위해서는 좋은 그 네. 뭐 논쟁 또는 이제 디베이트라고 네. 생각하는데 아까 이제 평론가님 말씀 중에 제가 하나 부연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가 AI라는 게 저는 사실 지난 30년 동안 이런 그 뭐 여러 강의도 하고 했을 때 네. 어떤 좋고 안 좋은 이슈 중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인공지능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전기차 하나 가지고만 끌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가 경제 전체 굉장히 많은 산업이 있고 지금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따가 또 언급되겠지만 네. 오늘 CES에서도 이제 로보틱스 네. 뭐 얘기했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이 융단 폭격하듯이 쭉 성장에 이제 기여를 하는 게 AI가 중요하다고 하면 뭐 전기차 하나만을 가지고 AI를 뭐 그것만을 가지고 구현한다 이렇게 좀 네, 편향돼 하나의 있 카테고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미국 정치적이라든가 뭐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어떤 적정한 뭐 인비저블 핸드라고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고 차트에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죠. 우리가 이제 그 아까도 중국 말씀하셨는데 제가 모두의 중국이 전 세계 시장에서의 얼마나 마켓쉐어가 있느냐의 문제와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의 마켓쉐어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그래프 보시는 것 중에 우측 아래에 보시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신차 판매량 중에 전기차 판매 비중이 북유럽 국가들이 거의 한 7, 80%, 90%입니다. 거기는 에너지 의존도가 워낙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고 굉장히 원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미국을 보시면 가장 낮아요. 10%가 안 됩니다. 미국은 뭐 기름이 파면 나오는 나라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편중된 시각은 조금 경계하자라는 평소에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하루 아침에 또 모든 거를 전기로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운송에서 차지하는 게 뭐 사실 모든 산업에서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또 말씀하신 그 워렌 상원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왼쪽 분의 유명하신 분이니까 노조나 이런 쪽에 대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은 어찌 됐든 속도 조절의 문제지 가야 될 길은 두 분이 동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 전기차를 넘어가지고 이제 테슬라라는 걸 봤을 때 앞으로 전기차라는 모멘텀은 약간 좀 힘이 좀 빠지는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이제 이거를 더 밀어줄 수 있는 모멘텀은 이제 어떤 뭐 AI나 뭐 이런 걸로 어떤 걸로 보시는지 평론가님께서 먼저 말씀을 좀 주시면. 뭐 테슬라의 비즈니스들 대부분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물리적 AI를 전형적으로 대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로보택시 뭐 FSD를 통해서 로보택시 분야로 그 진출할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게 이제 웨이모에 대적해서 사실은 할 겁니다. 뭐 양진영 간에 이제 거대한 싸움이 펼쳐지겠죠. 그 확장성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 테슬라가 어느 정도 우위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 이제 그쪽 그다음에 이제 뭐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경우도 전형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사실 범용의 AI가 되면 거의 뭐 인간의 행태를 거의 닮아가는 것들이니까 그게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약간 좀 과정이 돼 있지만 전체 인류보다 더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뭐 한 100억 대에서 200억 대 정도의 옵티머스 로봇이 뭐 충전한다고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벌써 뭐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BMW 생산 라인에 일단 들어간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경우에도 내년 정도에는 한 1000대 정도가 테슬라 공장에 본격적으로 배치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26년, 27년부터는 기존의 B2B에서 이제 B2C 일반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옵티머스 로봇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단계.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기대되는 어떤 섹터들 아니면 업종이라고 해야 될 거 이것들은 다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뭐 XAI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옵티머스 로봇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했지만 FSD까지. 그러니까 그 뭐 일부에서는 뭐 그 연초부터 계속해서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테슬라의 어떤 그 주식 목표를 갖다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계속 뭐 이런 올라가고 어떤 있습니다. 기대들이 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대표님 그러면은 제가 테슬라 뭐 한때 뭐 주주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가파르게 올랐을 때가 처음으로 이제 흑자 봤을 때. 물론 그때는 차도 아니고 이제 탄소 그거 팔아가지고 처음으로 흑자를 봤지만 어쨌든 처음 흑자를 보고 뭐 거의 10배를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이제 전기차로 돈 버는 거야 이제 다 아는 얘기고 다음에는 어떤 게 돈을 벌게 될까요? 시장 전체적으로인가요? 아니면 질문의 요지가 질문의 요지는 지금 하고 있는 테슬라인가요? 되게- 아니면 시장 전체적으로인가요? 지금 테슬라를 놓고 봤을 때 테슬라가 사실 AI는 다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스페이스X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걸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그런 처음으로 돈이 되는 걸 보여주는 게 나온다면 어느 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서의 이제 먹거리를 말씀하신다는 네네네, 전제로 제가 사실은 지난 달부터 이제 연간 2025년 저희도 이제 운용을 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연간 네. 전망 자료를 만들어야 네네. 되잖아요. 그래서 한 5, 60개 정도의 정말 그 글로벌리 존경받아 맞지 않는 하우스들의 네. 보고서를 쭉 읽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해 주신 로봇도 넥스트 제너레이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몇 년 전부터 아주 심각하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리서치도 하고 있고 스페이스 레이스라는 표현을 계속 쓰더라고요. 여러 하우스의 보고서에서 우주 기술 그게 스타링크 아니겠습니까? 네, 스타링크. 저는 그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스타링크가 거의 뭐 지구 전체를 덮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테슬라 스페시픽하게 얘기하면 이제 스페이스 우주 관련한 스타링크 네. 뭐 그걸 이제 추가적으로는 더 군사 기술까지 접목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미래에 다른 큰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저도 사실 대표님하고 똑같은 생각인 게 제가 테슬라 자동차를 제외하고 테슬라에 결제한 게 최초가 스페이스X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국 갈 일이 있어가지고 탔는데 인터넷 하고 싶냐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떠 있으면 인터넷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제를 하니까 인터넷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나 다를까 그 스페이스X를 연결해서 해주는 거니까 이제 결국에는 항공사 일부 가져가고 요금 받아가겠죠. 그러면 나만 해도 사실 테슬라 차 외에는 스페이스X라면 이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없잖아 있는데 뭐 근데 여기는 또 뭐 분할 상장을 안 하니까 그냥 테슬라 갖고 가면 되는 거겠죠. 네. 테슬라 갖고 가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그래도 테슬라 얘기를 하다가 지금 그래도 질문은 쉽지만 대답은 어려운 거 그래도 질문 하나씩은 던지고 이 주제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올해 말 됐을 때 지금 사도 웃을 수 있을까요? 올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소신껏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 당연히 저는 소신껏 조금 환영합니다. 네. 49% 정도 확률로 조금 올해는 조금 네. 그냥 이렇게 기대를 좀 접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좀 달렸으니까. 왜냐하면 네. 차트를 한번 굳이 말씀 나왔으니까 네. 보시죠. 저는 사실 항상 팩트나 숫자에 네. 근거해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감이라든가 센티멘트도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네. 지금 보시는 게 워낙 질문들이 많이 여기저기 사실 이게 제일 방송하셔서 궁금하잖아요. 주요 M7과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제 브로드컴을 같이 비교해봤어요. 네. 뭐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최근 1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얼마인지, 퍼 밸류에이션, ROE, 그로스 마진, 레버뉴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EPS 성장률. 테슬라에게 제가 금융 처리해 놓은 걸 보시면 최근 1년 주가 상승률은 78%입니다. 그런데 EPS 성장률이 지난 분기 17% 정도 돼요. 기대가 반면에 많이 높아졌다고 엔비디아가 봐야겠네요. 100%입니다. 네. 여담으로 생각이 납니다. 네. 2023년 2, 4분기 기점으로 해서 엔비디아 EPS 성장률이 그때 500%였어요. EPS 성장률이 500%였습니다. 네. 그게 점점 낮아지면서 지금 100%가 됐거든요. 네. 지금 S&P 500 미국을 대표한다는 대형주 중에 대표 종목들이 매그니피센트 7 플러스 네. 최근에 브로드컴이잖아요. 이 중에서도 EPS 성장률이 제일 높은 게 엔비디아입니다. 네.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근데 테슬라가 지금 17%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레버뉴 성장 자체가 7.5%입니다. 매출액 성장 자체가 7.5%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수치를 우리가 놓고 보면 그렇게 지금까지의 폭발적인 상승률이 마음 급하게 뛰어들 필요는 지속될 수 있을까? 뭐 당분간은 올라가긴 하겠죠. 그런데 제가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것은 적어도 30년 동안 믿고 있는 것은 뭐 작년에 우리나라 뭐 어떤 뭐 배터리 뭐 이런 종목들을 그렇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결국은 펀더멘털에 수렴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과열된 건 쉽게 말해야 된다. 네, 그런 면에서 꼭 웃을 수만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뭐
조금 좀 주의하자는 네, 차원에서 하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지금 같은 상승은 좀 하기 힘들. 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을까요? 주가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뭐 저는 네. 불가능하다고 아 그럼 보는 취임식 좀 거고요. 지나고 그때 한번 보고 할까요? 취임식 지나면은 뭐 어느 정도 그 네. 사실 뭐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뭐 내려갈 때는 테슬라라고 예외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전부 다 뭐 지금 대표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듯이 뭐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과대평가됐다는 얘기들은 뭐 계속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지금도 열기는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한 이제 2년은 언젠가 가죠. 한번 조정이 오게 되면 사실 오는 거는 뭐 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우리가 언젠가는 온다. 예. 네. 그러면 저 같으면은 그 정도 어느 정도 충분한 뭐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게 이루어졌다면 그거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고 살 것 같아요. 예. 네. 예. 아 그럼 예. 다음 조정을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까지 여쭤봤으니까 두 번째 주제에서 또 다른 핫한 기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